자,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 쭉 보시다가 보면 12번 있습니다. 12번 같이 한번 봅시다. 12번 6-12번입니다. 6-12번 이걸 이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많이 틀리니까 자, A, B 두 반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다음 그림과 같다. 여기 A가 있고 얘가 B가 있고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가 남학생이고 얘가 여학생입니다. 여기가 25, 여기가 24 이쪽 부분에 누가 될 거냐면 49가 있고 여기 26이 있고 23이 있습니다. 14고 여기 11입니다. 여기 10이고 12야. 됐어? 12가 된다 라는 얘긴데 자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이 각각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2명을 뽑는 거야. 이 학생 중에서 여기 들어있는 이 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을 뽑아. 2명을 뽑는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49C 그냥 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보면 남학생이 포함되어 있거나 A반의 학생이 포함될 그러니까 남학생이 포함되거나 또는 A반의 학생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되는 뭘 구하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오답률이 높을 거고 봐? 이제 풀이를 하나를 적어볼게. 풀이 하나를 적어볼 테니까 맞는지 틀렸는지 일단 한번 봐봐봐. 경우의 수만 먼저 찾을게. 남학생이 포함돼야 되네. 남학생이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남학생 여기 있죠. 네, 남학생입니다. 예, 여학생입니다. 남학생이 포함돼야 되네. 26C2 남학생 중에 2명 뽑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A반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A반 학생을 2명 뽑는 거야. 25C2 A반 학생 25명. 근데 뭐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하고 난 다음에 남학생이면서 A반에 있는 학생 뭐 14C2를 빼면 이 경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는 거잖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하는 경우가 다 나왔을까요?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안 나온 거 알지? 당연히 안 나오는 거 알지? 다시 자 이거를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말을 잘 알아야 돼. 2명을 뽑는 거야. 2명을 뽑는 거야. 근데 일단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무조건 남학생에서 2명 뽑아야 되고 A반 학생에서 2명 뽑는 그게 아니야. 뭐가 있어도 돼? 자, 이 사례,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을 하면 이제 이거야.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나면은 그렇지. 여기에 나가 있으니까 여기 경우의 수, 여기 경우의 수를 2개를 더해가지고 그냥 겹쳐진 거 빼면 돼.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애초에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 풀이는 남학생, 여기 있는 이 남학생들 중에서 꼭 2명을 뽑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하나 뽑아도 상관없잖아.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다? 포함과 배제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못 뽑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경우. 아예 이게 아닌 경우. B반 여학생 중에 2명 뽑는 경우를 빼주면 돼. 오케이?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많이 복잡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 1명 뽑고 여기 있는 학생 1명 뽑아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맞죠? 여기 있는 학생 하나, 여기 있는 학생 하나 뽑아도 되는 거야. 여기 있는 학생 하나, 여기 있는 학생 하나 뽑아도 되는 거고, 단 누구만, 그렇지, 여기서 2명 뽑는 경우만 제외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 그렇게 하시면 돼. 전체 경우의 수 49C2에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49C2에서 뭐 12명 중에 2명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라는 거. 빨리 왔네. 시험지는 있어. 그러면 어디 가서 풀면 되냐? 207호 가서, 이제 207호 가서 그 풀다가 선생님한테 채점 해달라 그래. 오케이? 됐지? 네. 처음 적은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자, 요 경우 안에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경우 중에 2개를 뽑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2번째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경우 중에 2개를 뽑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례 안에 여기 뽑고 여기 뽑은 경우 이 사례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확실히 안 들어가 있지. 근데 여기 뽑고 여기 뽑으면 문제 조건에 부합해, 안 해? 하죠. 하죠. 왜? 남학생을 포함하거나 A반 학생을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2명 중에 1명은 A반 학생 뽑았잖아. 아닌 거 뽑았잖아.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안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 풀이가 잘못된 거라고. 이해돼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사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됐어? 꽤나 중요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풉니다. 진짜 많이 풀어요. 이렇게 많이 푼다고. 웬만하면. 그래서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제 조건부 확률 봅시다.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기말고사 범위로 시작할 수도 있어. 스타트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거의 경계에 있는 건데, 또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이런 의미도 가져. 조건부 확률인데, 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얘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야. 얘가 처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호들도 꽤나 등장하고, 그리고 처음 배우면 몹시 헷갈리지만, 자, 원칙은 있어. 뼈대가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이 그러면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안경을 썼고요.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됐어? (10, 20, 30, 40) 봅시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있었다고 쳐? 그럼 각각 걔가 얼마인지 알겠지? 걔가 얼마인지 알겠네요. 안경을 썼고, 안경 쓴 사람 30명, 안경 쓰지 않은 사람 70명, 40명, 60명, 100명 이렇게 됩니다. 됐어?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자고. 뭐를 좀 보실 거냐. 첫 번째.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낀 사람의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안경 썼어. 안경 쓴 남학생 확률 얼마가 되는데? 안경 쓰면서 남학생인 확률은 얼마야? 100분의 10이 되겠네. 납득하시죠? 납득하죠? 됐죠? 납득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말을 조금 바꿀게.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일 확률. 는 얼마가 되겠어? 얼마죠? 얼마지?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일 확률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대답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얼마지? 40분의 10 아니야? 오케이? 됐죠? 40분의 10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남이야. 이 뭐지? 남은 뭐지? 남학생일 확률 얼마야? 100분의 40이네. 이까지 돼? 됐죠?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다 끝났어요. 싹 다 끝났어, 지금. 싹 다 끝난 상황이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제 남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전체로 봤었을 때 안경 쓴 남학생이 10명 있어. 한 10분의 1에 대한, 100분의 1에 대한 100분의 10에 대한 비율, 요 정도 확률이야. 그런데 남학생들 중에는 도대체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은 거야. 남학생들 중에. 자, 다시 전체에서 남학생 중에 안경 쓴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궁금한 거고, 남학생들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얘와 얘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자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분자는 그대로 10명, 안경 쓴 남학생 그대로입니다. 뭐만 차이 나나요? 분모가 차이 나지. 분모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표본 공간이라 불렀어. 맞죠? 전체 표본 공간, 분모. 맞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핵심적인 내용은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이 축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뭐냐? 남학생 중에서와 같이 특정 조건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특정 조건 하에서 남학생들 중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부르느냐?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남학생일 조건 하에서 남학생일 조건 하에 안경을 쓴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남학생일 조건 하에서 안경을 쓸 조건부 확률. 그냥 확률이라 부르면 되는데 그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다랬니? 자, 조금만 더. 그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줄 거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데? 분모가 누구지? 분모가 40이잖아. 40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 남학생이잖아. 분모에 누가 오는데? 남학생이라는 조건이 오잖아. 남학생이 오잖아.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남학생인데 안경을 쓴 확률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나? 오케이?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이제 형태를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남, 안 이렇게 바꿉니다. 분자, 분모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분모로 얘를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바꾼다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싹 바꿉니다. 내가 만든 기호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 그렇죠. 분모로 갑니다. 얘가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자, 얘를 집합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안경을 쓴 남학생이 있고, 안경 쓴 사람이 있고 남학생이 있어요. 집합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전체가 이렇게 있겠지. 남학생이 이만큼 비율에 있어요. 맞죠? 남학생이 이만큼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남학생 중에 안경을 썼으면 이쪽에 있는 애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가 와야 돼? 그렇죠. 여기가 와야지. 누가 와야 돼? 그래서 분자는 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분자는 얘랑 얘랑 뭐야? 교집합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집합이 분자로 올라간다 이 얘기야. 너무나 당연하게.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뭐 이런 것들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거야. 얘를 그러면 뭐라고 적는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이해되죠? 됐어? 얘가 뭐? 다시 P인데 남학생인데 안경을 낀 남학생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뭐를 조금 생각을 해줄 거냐? 자, P, A, B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얘는 뭐야? 비조건 하에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인데 얘를 기호로 얘로 나타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줄 거냐? 첫 번째, 경우의 수의 측면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뭐? NB 분의 NA 교비로 갈 수 있어요. 똑같아. 40. 됐지? 10. 오케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우의 수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뭐로 더 나오느냐? 얘를 부모 분자를 누구로 나누느냐? 샘플 스페이스, 즉 NS로 나누는 겁니다. NS로 나누면 전부 다 뭐로 변해? 확률로 변하겠지. 확률로 변하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돼? PB 분의 PA 교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됐니? 그러면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자, 남학생과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사람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남학생인 확률에다가 남학생인데 안경 쓸 확률을 곱해주면 그 값이 누가 된다? 그렇죠. 남학생이고 안경을 쓴 확률이 나온다. 봐봐. 이거 여기 있죠? 남학생 확률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이거 곱해주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고 문제 풀고 집에 가자. 오케이? 됐어? 마무리 짓고 문제 풀고 집에 가자. 됐어? 끝이야. 자, 차근차근 해줄 테니까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PA에다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뭐를 곱해주는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나온다는 얘기야. 당연한 거잖아. 말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쌤, 만약에 B가 일어나면요. 그렇죠. 똑같아요. 얘도 B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났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더라도 여전히 제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죠? 어떤 문제는 이게 주어질 때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이게 주어질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된다. 됐죠? 끝. 더 이상 뭐 해드릴 내용 없고 이것만 잘 하시면 된다. 오케이? 잘했어? 이해되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보자. 7-1번부터 오늘 7-7번까지 풀고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고 가실 거예요. 유제들은 풀고 가면 됩니다. 됐죠? 끝이야. 나머지 안 합니다. 그리고 독립과 종속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연결해서 다 얘기해 줄 거고 7장 끝나면 이제 통계입니다. 7장이 마지막입니다. 확률에 해당하는 부분들. 오케이? 됐지? 그럼 통계 들어가고 통계도 금방 끝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7-1번입니다. 7-1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이거 1번입니다. 뭘 하라 그랬어요?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자, A가 0.3. 자, 두 번째 봅시다. P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네. A 합 B의 여집합이야. 이게 얼마가 돼? 0.6이야. 됐어? 그거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0.6이잖아. 얘가 0.6이잖아요. 그럼 밖에가 0.6이니까 안쪽은 0.4가 되겠지. 안쪽은 0.4가 되는데 PA가 얼마로 나왔어? 0.3.
PB가 얼마가 나왔어? 0.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0.3, 0.2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0.3, 0.2 등장했으니까 뭘 해주면 돼? 그렇죠.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되겠지. 얘랑 얘랑해서 뭘 빼주면?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얼마인? 0.1을 빼줘야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0.1이야. 그리고 여기 얼마가 돼? 0.2가 돼. 여기가 얼마가 돼? 0.1이 돼. 그러면 다 합하면 1 나오고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도 알고 교집합도 알고 제일 마지막에 뭐야? P, B 바 A도 알 수가 있겠지. 얘 계산 어떻게 한다고? 확률로 나왔으니까 PA분의 얘랑 교집합한 거. 오케이? 교집합한 게 위에 분자로 가 있으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PA 얼마야? PA 0.3분의 얼마? 0.1이니까 조건부 확률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더라. 2번 봅시다. 자, 2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A가 0.4다. P에 A바 B가 얼마가 나온다? 0.2다. 마지막으로 P에 얼마가 돼? 합집합의 원소 P에 PA 합 B에 해당하는 게 0.6이 되더라 라는 건데 PB, PA 교비, P 뭐 다 구하래. B 바 A 뭐 여기까지 B 바 A를 다 구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벤 다이어그램 그립니다. 여기 전체 여기 봅시다. 얘가 뭐예요? 아, P, B 분의 P, A, 교, B가 될 텐데 자, 요 값이 얼마가 된다? 0.2가 돼. 오케이? 다르니? 가봅시다. 자, 가볼게. 0.1에 얘 몰라? A 됐어요? A라고 두는 거야. 0.4니까 0.4 빼기 A 오케이? 됐어? 자, 문제에서 뭐라?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요 교집합에다가 여기 교집합은 PB에다가 0.2가 만들어질 거네. 자, 바꿔서 얘기하면 P에 A 교 B에다가 0.2로 나눠주면 P 얼마가 돼? B가 될 거니까 가봅시다. 이제 나눠주고 나눠주면 됩니다. 얘가 얼마야? A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얘는 얼마가 돼? 5분의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5분의 1이니까 얘는 5A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얘가 4A잖아요. 오케이? 잘했니? 이가 됐어? 다 합하면 얼마? 0.6. 다 합하면 0.6 나와야 됩니다. 이거 0.4. 0.4 더하기 4A가 0.6이 되는 거고 4A가 0.2가 되는 거고 A가 얼마야? 2분의 0.1이 됩니다. 20분의 1이 되겠죠. 교집합의 원소가 20분의 1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0.05.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 해주면 되겠지. 얘는 다시 한번 PA분의 PA 교 B가 될 거고 쭉 가서 어디 있어? PA 여기 있네. 0.4.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 55 곱해주면 되니까 0.05가 되겠죠. 40분의 5, 8분의 1.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분수로 나타내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7-2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고 안경 쓴 남학생은 전체의 20%다. 7-2번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
10%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적을게요. P남이라고 적을게. 남학생일 확률이 얼마? 0.6입니다. 안경을 쓴 남학생. 안경도 썼고 남학생일 확률이 얼마가 된다? 전체 0.2가 되더라. 이 학교의 학생 중에 임의로 뽑았을 때 남학생일 때 안경을 쓰네? 에이,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답 줬잖아. 3분의 1이죠. 3분의 1입니다. 이해되죠? 그냥 3분의 1이니까 쌤이 한글로 적는 거 맞지? 뭐 이렇게 많이 적어서 풀어. 오케이? 한글로 적어서 많이 푸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7-3번이야. 7-3번에 주머니 1개, 주머니에 흰 공 7개,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다.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한 개씩 2번 꺼낸데 흰 공 몇 개 있다? 여기 7개 들어있다. 붉은 공 몇 개 들어있다? 3개 들어있다 라는 거고 한 개씩 2번 꺼낸데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꺼냈어? 다시 안 넣는 거야. 첫 번째 1번 비보건입니다. 비보건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거. 첫 번째 흰 나와야 되고 두 번째도 흰 나와야 돼.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흰 나와야 돼. 10분의 7. 두 번째 얼마? 흰 나와야 돼. 9분의 6. 끝. 오케이? 됐어? 저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야. 자, 두 번째는 뭐야? 보건입니다. 보건인데 여기 흰, 여기 흰. 오케이? 흰이야. 됐어? 흰인데 보건이기 때문에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7입니다. 오케이? 10분의 7, 10분의 7이다 라는 얘기라고. 자, 그 다음에 뭐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7-4번 봅시다. 7-4번에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뭐라고? 10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A가 임의로 1개를 뽑고 B가 임의로 1개를 뽑는 거다 라고 돼 있어. 당첨이 3개 있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그렇지, 꽝입니다. 총 10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A가 당첨 제비에 뽑을 확률 뭐야? 끝인 거 아니야?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얼마가 되는데? 10분의 3이잖아. 맞지? 10분의 3이잖아. 이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들어봐봐. 이게 이해되는지 봐. 이거 그건 뭐 왜 하는데? 그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 B라는 거는 B가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 B가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 근데 B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B가 당첨 제비를 뽑는 거야. 당첨 제비 뽑는 거야. A가 꽝을 받았는데 A가 꽝을 받았는데 내가 뭐? A가 꽝을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B가 당첨이 되는 경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 확률을 곱해줍니다. 어디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PA 꽝에다가. 그럼 뭐가 되죠?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죠? 그렇죠. A가 꽝이고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까 됐어?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있겠어? A가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이 되고 B가
당첨이 된 확률까지.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굳이 엄밀하게 나타낸다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를 곱하느냐? 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꽝이 나왔어. 10분의 7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10분의 7이 나왔는데, 즉 꽝인데 비복원이기 때문에 9분의 3이야. 이거가 결국 내가 하는 게 뭔데? 얘예요. 꽝이고, 꽝 나왔고, 누가? A 꽝 나왔고 B가 당첨될 경우. 오케이? 그거의 확률과 여기 뒤에 이제 A가 당첨되었지만 7분의 3, 아니지, 10분의 3. 근데 9분의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곱하는 게 뭐? 조건부 확률이 계속 곱해진다. 알고 계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나타내지 말고 이제 쭉 한번 해볼게요. 7-5번입니다. 7-5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잠깐만 좀 지울 거 지우고 하자. 주머니에 흰 공 3개와 붉은 공 2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색을 조사한 후 돌려놓고 이 공과 같은 주머니를 하나 꺼내서 색과 하나 꺼내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 주머니에서 6개의 공 중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이때 2개의 공 중에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흰 공이 나와.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있을 텐데, 흰 공이 나왔을 때 확률과 검은 공이 나왔을 때 확률을 각각 뭐 해주면 돼? 더해주시면 되겠죠. 아예 다른 상황이니까. 그래서 흰 공이 먼저 나왔어. 흰 공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흰 공이 나왔는데 주머니에 넣고 난 다음에 적어도 1개가 흰 공 나와야 돼. 자, 흰 공이 나왔어. 흰 공이 나왔는데 또 2개를 뽑아. 2개를 뽑았는데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거기 보시면 흰 공 몇 개 있어? 흰 공, 붉은 공이 각각 3개, 2개가 있어요. 오케이? 3개, 2개가 있습니다. 흰 공과 붉은 공이 3개, 2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흰 공 나와야 돼. 얼마야? 5분의 3이야. 흰 공이 나왔으니까 그 흰 공을 추가하는 거야. 4개, 2개가 되겠지? 4개, 2개가 되는데 2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아. 전체 경우의 수 2개 뽑아. 6C입니다. 2개를 뽑는데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라는 얘기는 모두 붉은 공인 경우를 빼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해되죠? 다시 흰 공이 나왔어. 흰 공이 나왔으니까 흰 공을 추가를 하는 거야. 근데 이 흰 공이 추가된 상황에서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근데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모두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될 거 아니야. 한 가지잖아. 요 2개 다 뽑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흰 공이 있고 붉은 공이 있어요. 자,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붉은 공이네. 붉은 공이네, 그러면. 3개, 2개 이렇게 있어요. 뭐가 나왔어, 제일 처음에? 붉은 공이 나왔어. 붉은 공이 나오면 붉은 공을 추가하고 다시 뽑죠. 몇 개 뽑아? 2개 뽑아. 그럼 한번 해보자고. 붉은 공 나왔어? 5분의 2야. 5분의 2. 근데 붉은 공이 나왔기 때문에 붉은 공에 1개가 더 추가가 되겠지. 1개가 더 추가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1에서 뭘 빼면 되니? 그렇지. 붉은 공 6C인데 3C2를 뺀 걸 빼주시면 되겠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더라.